오픈을 시키려고 그린을 보니까 주변에 벙커가 너무 많습니다. 샌드 벙커 말이죠. 이렇게 샌드 벙커가 많으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경직되거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벙커로 빠지게 되죠. 특히 벙커를 못 하시는 분이면 더욱더 벙커에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의 주제는 벙커에서 임팩트되는 순간을 보시면서 서로 좀 더 쉬운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벙커가 쉬운 사람은 잘 빠지지 않고 벙커가 어려운 분은 벙커에 잘 빠지시는지 아십니까? 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벙커가 쉬운 분은 그린이 여기만 그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벙커까지 모두 다 그린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몸이 경직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벙커가 싫으신 분은 벙커가 겁이 나서 그린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들물해서 그만큼 몸이 경직돼서 이렇게 벙커가 점점 자주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가지 임팩트 장면 중에서 숏 아이언이나 피칭으로 직접 임팩트되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샌드웨지 이외의 클럽들은 바운스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샌드웨지처럼 바닥에 눌러버린다면 계속해서 박혀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볼을 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샌드웨지 이외의 샷은 그냥 볼을 때리고 앞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신 장면이 숏 아이언이나 이렇게 피칭 웨지입니다. 피칭 웨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있는 바운스가 없습니다. 피칭이나 숏 아이언이나 아이언들은 말입니다. 이 바운스란 바닥에서 모래를 튕기게 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튀어오르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칭이나 아니면 숏 아이언을 가지고 벙커샷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은 이런 것을 가지고도 조금 길게 남은 벙커샷에서는 쓰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이 샌드웨지는 다른 클럽과 달리 밑에 바운스가 있어서 바닥에 폭발시키는 느낌으로 그리고 찍는 느낌을 주어도 바운스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시 튕겨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드웨지를 가지고 샷을 할 때는 일부러 퍼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튕겨 올라오므로 그 마음을 버리고 결국 바닥, 특히 공 밑에 있는 바닥을 폭파시키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됨으로써 샷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신 장면이 샌드로 벙커를 샷한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샌드는 바운스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로프트가 누워서 바운스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바운스는 모래를 스치고 지나갈 때 바닥으로 묻히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모래에 찍어줘도 자연스럽게 튀어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샌드를 가지고 벙커를 샷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바운스를 이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면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스가 있는 샌드웨지를 더욱더 열고 즉 오픈시키고 준비를 하게 되면 로프트가 더욱 커지고 바운스가 더 많아집니다. 폭파시키면 더 빨리 튕겨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샌드웨지를 오픈시키고 샷을 하게 되면 턱이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볼이 떠서 충분하게 그리고 쉽게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너무 열게 되면 샷이 어려워져 타핑을 내기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신 장면이 샌드를 가지고 좀 더 바운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약간 오픈을 시킨 상태입니다. 오픈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보통 샌드의 로프트에서 더욱더 뒤로 각이 눕게 되고 로프트가 커지게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바운스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커지게 되면 결국 벙커에 밀어넣으려고 이렇게 돼 있어도 당연히 더욱더 빠르게 튀어 올려주게 합니다. 또한 이렇게 로프트가 커짐으로 해서 볼을 높이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바운스가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대해서 임팩을 하면서 직접 보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임팩을 되는 순간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부러 포올린다거나
아니면 더욱더 깊이 누른다거나 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볼 주변에 그냥 이 헤드를 땅에 간단하게 폭발시켜 주십시오. 폭발시켜 주시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고 바운스에 의해서 이렇게 밖으로 볼과 함께 모래도 같이 튕겨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샌드에서의 임팩은 여러분이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바운스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운스를 이용하는 이 장비는 바로 샌드 웨지라고 하는데, 이 샌드 웨지는 다른 것보다 헤드의 무게도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벙커에서는 볼만 밖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모래도 어느 정도는 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만 꺼낼 때와 그리고 모래까지 같이 꺼낼 때는 상당히 힘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샷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50야드를 볼만 보낼 때와 이렇게 모래까지 같이 보낼 때는 완전히 헤드 스피드가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헤드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그리고 바운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학적인 면이 이렇게 따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실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운스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그냥 일반적인 샷만 하더라도 그냥 되는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팩의 순간에 바운서 때문에 자연스럽게 볼 밑을 지나가고 그 힘에 대해 폭파하는 힘에 의해서 볼은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가드 벙커샷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나왔는지 한 번 더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을 씌웠습니다. 손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세우고 이렇게 앞쪽을 바라보고 만약에 손을 바닥에 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되면 걸려서 땅으로 묻혀 들어갈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가지고 바닥에 더 이상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파고들었지만은 반대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는 이 면이 바로 바운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바운스가 없다면 이런 상태에서 볼을 치게 될 경우 많은 모래를 걷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바운스가 밑에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클럽은 바닥에 묻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모다보트가 바다를 달릴 때 앞이 이렇게 들림으로 해서 물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다보트가 앞이 이렇게 됐다면 바닥으로 푹 물에 깔아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바로 바운스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시면은 이렇게 클럽이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앞에 날카로운 각으로 끌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끌고 보시면 바닥에 묻히게 됩니다. 힘을 빼고 이렇게 놓게 되면 더 이상 빠져나오지 않게 되겠지만, 자, 그런데 이렇게 세우지 않고 약간 뒤로 눕혀서 밑에 있는 바운스를 이용해갖고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운스를 나와 보겠습니다. 네, 제가 힘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금 오른손으로 이렇게 놓은 이유는 힘을 더 가하지 않고 그냥 헤드로만 가지고 바닥에 던져놨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 바운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바운스를 믿으시고 앞으로 그냥 헤드를 바닥에 놓으십시오.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세운다고 이렇게 세운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걷어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잘못된 볼들을 아주 많이 유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벙커에서는 바운스가 있음으로 해서 걱정 마시고 스스로 폴린다거나 스스로 누르지 마십시오. 그냥 볼 뒤를 그냥 폭발시켜 주시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벙커를 겁내시지 않고 즐거운 골프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